저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제목을 짓는 거였거든요. 키워드를 맨 앞에 배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위 노출도 안 되고 또 다 제목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고도 제목만 보고는 제가 쓴 글을 못 찾을 정도로 다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뭔가 정말 딱 제목만 봤을 때 와, 정말 진솔하다, 여기엔 뭔가 다른 내용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도록 제목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상위 노출도 안 되고 방문자도 늘지 않았죠. 제가 예전에 지은 제목이 과연 좋았던 제목일까? 돌이켜보면 당연히 NO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순 방문자 수 90명에서 100명 정도, 많게는 146명 정도 가는 블로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평균 3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두 블로그를 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배포해드렸던 엑셀 파일에 있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PC 검색량이 140 정도 되고 모바일 검색량이 24 정도 되는 상당히 전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 두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1일 전에 쓴 이게 제 두 블로그인데요. 준최 2임에도 불구하고 최적 4나 준최 4를 이기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블로그 제목을 네이버 로직에 잘 맞췄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회수 100이던 블로그가 제목 하나만 바꿨더니 1위에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 비밀은 제목 짓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감으로 제목을 짓고 계신가요? 네이버는 감성이 아니라 로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검색 로봇이 여러분의 글을 무조건 눈여겨보게 만드는 실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단 한 줄의 제목이 유입, 체류 시간, 매출까지 바꾸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제목 작성법 5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검색 알고리즘은 제목 속 키워드를 텍스트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특히 키워드의 위치, 비율, 구조적 구성이 노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위치입니다. 메인 키워드는 가능한 제목 앞부분의 위치에야 네이버에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비율인데요. 전체 제목 글자 수 중에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단 키워드만 적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후킹 문장 순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꼭 상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라고 하면 서브 키워드는 과감히 생략하고 메인 키워드와 후킹 문장으로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실제 네이버 알고리즘은 제목 내 키워드의 위치와 밀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썼던 글 2개 중에서 이거는 방문자가 오히려 9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고요. 이거는 방문자가 3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더 적음에도 방문자가 높은 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키워드를 맨 앞쪽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땡땡땡 보관법을 알아봤어요처럼 메인 키워드와 뒤에 후킹 문장만 적었고요. 이거는 앞에 후킹 문장을 적고 뒤쪽에 메인 키워드를 적었기 때문에 순위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블로그는 형용사나 수식어가 앞에 와도 상위 노출 잘 되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형용어가 앞에 오거나 감성적 표현이 섞인 제목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같은 지수일 때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블로그 지수, 키워드 지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맛집이나 여행, 뷰티처럼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야의 블로그를 하고 계신다면 감성 키워드 그리고 메인 키워드를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정보성 글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키워드를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브 키워드 전략입니다. 서브 키워드는 하나만 혹은 생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키워드가 많아질수록 각 키워드의 비중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목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나열하게 되면 검색 알고리즘이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까 쓴 보관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분은 최적 4+로 준최 2보다는 훨씬 높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키워드가 매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순위가 밀린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3개 이상 넣으셨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희석돼서 오히려 키워드 하나만 쓴 제 블로그보다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글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넣기보다는 각 키워드별로 글을 나누고 내부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 키워드는 연관 키워드를 연결하는 선에서만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 문자는 최소화하라는 건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특수 문자는 검색 알고리즘에서 문맥을 흐리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이픈, 느낌표, 슬래시 정도만 사용하는데요. 특수 문자를 아예 안 쓰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특수문자를 꼭 써야 한다면 최소화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목의 길이입니다. 제목의 길이는 26자 내외로 간결하게 써야 클릭률과 노출률이 올라갑니다. 이 블로그 제목을 보시면 26자 이후에는 이렇게 뒤에가 잘린 걸 볼 수 있거든요.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잘린 내용까지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것만 보고 거의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가 보이도록 짧고 명확하게 작성된 제목이 클릭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긴 제목이면 키워드를 그만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카테고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넣어서 다 상위 노출하는 카테고리나 그런 블로그라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편이지만 키워드 하나만 적었을 때는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인데 키워드를 여러 개 분산시켜서 넣다가 오히려 키워드가 순위가 밀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초보라고 하고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조합해야 상위 노출이 잘 되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고 하면 제목은 간결하게 쓰시고요. 그 내용들은 서두에서 풀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적정 키워드의 비율은 후킹 문장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후킹 문장보다 키워드가 좀 더 긴 게 유리하고요.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키워드는 사입을 지양해 주시고요. 문맥에 맞는 키워드를 변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간략하게 한 3초만 있어 넘길 테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로직에 맞춰 구성하라인데요. 구조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1등으로 노출된 블로그들의 제목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통점들이 있을 겁니다. 메인 키워드가 앞쪽에 있다거나 서브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후킹 문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메인 키워드가 비타민C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브 키워드는 기미, 잡티를 넣는 거죠. 그리고 후킹 문장은 효능 좋았던 브랜드 추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타민C 앰플 효능 좋았던 브랜드 추천, 기미, 잡티, 고민 해결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구성 예시입니다. 메인 키워드를 활용하실 때는 제목 앞부분에 배치하고요.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이게 어떤 주제로 글을 쓴 건지 인식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노출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브 키워드를 공략할 때는 한 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로 선택하시고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후킹 문장의 역할은 클릭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이제 신규 블로그라서 지수가 낮은데 이 방법이 통할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배포해드린 키워드는 경쟁이 상당히 낮은 키워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쓰고 보여드린 것처럼 2,000명 이상 검색하는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준최 1호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쟁도 낮은 키워드를 가지고 쓰시고 아직 내가 감이 없다고 하면 내 평균 방문자 수보다 곱하기 3, 내가 만약에 300명 정도가 들어오는 블로그라고 하면 키워드는 900에서 1000 정도, 1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라고 하면 100에서 300 정도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시면 점진적으로 유입을 확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5가지 전략은 키워드 구조, 서브 키워드 활용, 특수 문제 최소화, 적정 길이, 로직 기반 구성이었고요. 이 전략들을 정확히 적용해서 활용하시다 보면 검색 상위 노출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걸 적용한다고 하시더라도 한 번에 상위 노출이 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블로그 지수와 내 블로그 키워드 지수, 내 블로그 체류 시간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글을 쓰시면서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들을 테스트해 보시고요. 이전 영상들이랑 같이 참고하셔서 본문에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